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출범할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도 늘면서 경기도 살고 저성장의 굴레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일자리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987년 12.5% 성장의 85만 명, 1997년 36만 명, 지난해 2.8% 성장의 30만 명.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력은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해외에 10개 넘게 세워진 지난 20년 새 국내에선 하나도 나오지 않은 데서 보듯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대체할 분야가 없으니 일자리가 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는 10%에 육박한 20대 실업률과 비정규직 중심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의 급증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경제 성장은 3년째 2%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경험으로 대기업과 건설 위주 성장 정책으로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든 지원을 늘리든 일자리 부족과 성장 동력 고갈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합니다. 핀테크나 드론 산업 같은 것도 다 규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것들 다 못하게 한 그대로 놔두고 어디서 새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건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만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 서비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양날개 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접목되는 부분에서 성장 동력이 생기고 OECD 회원국에 비하면은 그 복지 서비스의 비중 상당히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쪽에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 소비가 늘고 성장도 가능합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일은 이제 새 정부의 몫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이면은 이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다양한 업계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텅 빈 운전석, 스스로 경로를 설정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에 달린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가 차 주변 360도를 살피며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해주는가 하면 마치 운전자가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운전대를 돌리며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처럼 주변 환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3차원으로 이해하고 물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긴급 상황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데 현대자동차, 네이버 랩스 등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학습해 진화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는데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정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충돌 방지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넓히고 모든 도로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과 대학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행하고 2020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그 영향이 석유류값 등에 미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1% 선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 상승 시작으로 석 달째 2%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류는 11.7% 올라서 전체 물가를 0.48%포인트 끌어올렸고 그 영향으로 공업제품 물가도 1.5% 상승했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4.5% 올라 상승률이 6%에 육박했던 3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10억 달러를 달성해서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됐는데 이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등 불안 요인들도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선박 수출이 71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71억 4천만 달러치를 수출해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어 5월 수출도 현재의 회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기업들은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은 101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게 되고 철강 기계 업종 등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무역을 부르짖은 미국이 실제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의 무역과 제조업 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32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정책국 OTMF 신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이행을 책임지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 기구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과 무역 적자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 부처의 조달과 고용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와 LG그룹이 지난해 30대 대기업 집단 매출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의 지난해 재무 현황과 경영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빅4인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개사가 30대 기업 매출의 56.2%, 전체 자산의 52.7%를 차지했습니다. 빅4 기업의 30대 기업 중 매출 비중은 2013년 53.2%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빅4 기업이 신바람을 냈다기보다는 나머지 기업의 매출 감소폭이 심화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기업 중 중위권과 하위권 기업의 매출은 15에서 20%씩 감소한 반면 빅4 기업의 매출은 8.8% 뒷걸음쳤습니다. 자산 총액 상위 10대 집단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0위권 밖에서는 신세계가 스타필드 고양 등 회사 신설에 따라 14위에서 11위로, S오일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25위에서 22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한진은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11위에서 14위로 순위가 떨어졌고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18위에서 20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밖에 KTNG와 하림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한국투자금융과 KCC는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자산 총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반면 현대상산 매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 현대그룹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4천억 원, 49%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익 증가가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이자 이익이 증가했고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공중에 수평으로 뻗어 있어야 할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이리저리 휘어져 내려앉았습니다.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붐대라고 부르는 지지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해양 플랜트 건조 현장을 덮치면서 작업자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일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작업자도 많아 인근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 중인 다수의 근로자 쪽으로 낙하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일단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다가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자들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나와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사상자 중 여럿이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큰 만큼 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유럽연합 EU의 5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특히 EU 최하위인 루마니아보다도 높았고 가장 낮은 네덜란드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통계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에서 지난 2014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노동자 10만 명에 2.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 산재 사망자는 노동자 10만 명 중에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최장 11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쉬는 것도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연휴, 정부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5일부터 8일간 나흘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년 5월 대비 16%, 4.8% 증가했고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은 7.2%, 카드 국내 승인액은 22.7%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소매 판매 지수는 전달보다 0.8% 증가하며 마이너스 0.5%던 4월과 비교해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금, 토, 일을 쉬었던 2015년 광복절 연휴는 1조 3,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연휴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시 공휴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며 당장 올해 추석 연휴 10월 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연차 휴가 절반 이상을 각종 연휴에 붙여쓰게 장려하고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 적립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경우엔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임시 공휴일도 반복적으로 지정하면 결국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근로시간의 적절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의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 핫한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설이 아나운서, 혹시 탕진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탕진잼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새로 나온 잼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이 탕진하다와 재미를 붙여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탕진잼은 말 그대로 돈과 같은 재물을 모두 써서 없애는 데서 재미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한 번뿐인 인생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는 욜로족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탕진잼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욜로족과는 달리 탕진잼어, 그러니까 이 탕진잼에 빠진 사람들이 소비하는 돈은 10,000원에서 20,000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하는 품목도 저렴한 문구류나 인형, 저가 화장품 등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탕진잼은 적은 돈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10,000원 내로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그런 소비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네, 인터넷 쇼핑몰 혹은 이 저가형 생활용품 체인점이 그에 해당합니다. 5,000원 이하로도 디자인이나 품질이 좋은 상품들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촌과 홍대 인근 등 이 젊은 층이 집중된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했을 정도입니다. 아예 이 생활용품점 구매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회원 수만 무려 1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그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15,000명이라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대규모 인원이 모였으면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하는 건가 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회원들의 활동도 소소한데요. 이 탕진잼으로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가격 대비 실용적인 제품을 소개하거나 10,000원 내외로 물건을 잔뜩 산 뒤에 아, 오늘도 탕진잼에 빠졌어요. 이런 식의 자조적인 글을 농담으로 남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소소한 금액으로 소비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참여하기 쉽다는 장점도 한몫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탕진잼의 유형도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한 광고 기획사에서 탕진잼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가성비파, 득템파, 기분파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저렴한 값에 물건을 많이 사는 가성비파, 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구매한다는 것이 득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분파는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을 뽑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한 곳에서 돈을 모두 소비하는 유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인형 뽑기 방이 인기잖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탕진잼에 해당이 됐었군요. 네, 인형 뽑기 방 역시 적은 금액만을 써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엔 24곳에 불과하던 인형 뽑기 방이 현재는 전국적으로 1,500곳으로 늘어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인형 뽑기 방에 들리는 탕진잼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취업 준비생이 많은 노량진의 경우에는 200m 정도 되는 작은 골목에도 인형 뽑기 방이 3곳 이상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같이 탕진잼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탕진잼이란 경기 불황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이 적은 비용으로도 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또 스트레스를 푼다는 청년 세대의 심리를 반영한 건데요. 품목들도 앞서 보셨다시피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생활용품이나 볼펜, 인형 뽑기와 같은 소소한 소비로 자신을 위로해야 하는 청년들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거죠. 네, 이미 몇 년 전에 3포 세대란 말이 나왔듯이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잖아요. 소비 욕구마저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 층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 질보다 양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대용량 식품을 부르는 용어인 인간 사료가 그 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유통업계에서도 탕진잼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용량, 핫딜, 럭키백과 같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거죠. 불황이 낳은 여러 천태만상 중에 한 예가 바로 탕진잼인 셈입니다. 네, 그렇네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불과 10,000원, 20,000원의 금액에도 낭비를 뜻하는 이 탕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요즘의 현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하루빨리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이런 자조적인 단어가 아니라 희망적인 단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